이렇게 막 매달 45% 수익 나면 사람들이 뭐 괜찮다고 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삼성증권의 투자 성과를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코스피 5,800을 터치할 정도로 강세... 왜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진짜 헛웃음이 나오는. 네, 그러면 이번에 코스피 5,800을 터치할 정도로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네요. 손혜쌤 올해 많이 버셨나요? 사실 오늘이 5,799포인트 좀 전에 터치를 했거든요. 5,800을 아직 돌파는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PD님과 제가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5,800이 평생도 안 올 수 있는 전 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은 이렇게 막 매달 45% 수익 나면 사람들이 뭐 괜찮다고 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삼성증권의 투자 성과를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순입 출고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2,900만 원을 뺀 것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월 달에는 한 45% 정도 수익을 냈고 작년에는 총 수익이 한 6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은 현재 진행 중이어서 2월도 끝나고 나면 한번 수익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5,900 정도나 됐어요? 오늘이 5,799포인트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말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5,800을 넘었네? 얘기하는 순간 5,800을 넘었네요. 진짜 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지수는 정말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 현 시대에 2026년을 함께 살고 있는 주식 투자자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장세고 강세 장세임에는 분명하지만 항상 경계해야 된다. 미국 증시는 지금 고점론이 정말 매일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부러진다는 말도 정말도 많고 작년과 올해의 총 나스닥 수익률보다 우리 코스피가 이번에 역전을 했어요. 그만큼 물론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3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주식시장 전체를 변화시키는 정책도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것도 맞지만 뭐든지 가파르게 상승하면 부러질 수가 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첫 조정을 기다리면서 지금 많은 시드를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총 시드의 한 20% 정도만 쓰고 있고 첫 조정이 크게 나오면 첫 조정이라 하면 뭐 한 10에서 15% 하락이 되겠죠. 그 정도 하락이 되게 된다면 많은 시드를 투자하려고 기다리고는 있지만 하여튼 참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뉴 노멀 이거를 새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러면은 뭐 즐기면 되는 거고 다만 예전에 정말 주식 투자를 30년씩 하신 분들은 이 장세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유명한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마찬가지로 지금 7년 차잖아요. 방송한 지가 7년 됐는데 저마저도 항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급락도 크게 나올 텐데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부러질 텐데 라는 편견이 머릿속에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즐겨라 하지만 조심해라. 네. 네. 그러면 이 질문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시장이 과연 언제까지 오를까요? 물론 뭐 저도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상황을 보자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가치주 장세장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주라든지 뭐 과거에 오르지 않았던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오르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나스닥을 보면은 오히려 나스닥은 지금 약간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거의 지난 6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동안 M7으로 수익을 많이 낸 미국 주식 투자자들도 올해는 M7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한 5%에서 10% 정도 손실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대형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대형주에 어느 것에 투자했어도 최소한 10% 이상 수익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모 장세가 연출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렇게 나스닥이 꺾이게 되고 나스닥에 대한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좀 상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아무리 정책과 수급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뭐 6천을 돌파하고 7천을 가겠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 지수 장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4천대 중반밖에 되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 급등을 또 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증거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무려 코스피가 2%나 오르고 있고 5,800을 돌파를 했는데 특이한 점은 일단 삼성전자가 보합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총의 35%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가 보합세임에도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2%나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섹터에서 코스피 나머지 업종들, 예를 들면 방산, 조선, 원전, 금융주 이런 애들이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오후장 들면서 SK 하이닉스가 6% 급등은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닌 오전장에서도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제 급등을 했었던 반도체 장비주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평생 오르지 않던 투자증권, 손해보험, 금융지주 이런 애들이 지금 오늘 많게는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고요.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갔어요.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하락을 하던 종목입니다. 롯데 손해보험에서 갑자기 뭐 매출이나 실적이 개선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가치주, 일반적으로 이런 금융주나 손해보험 관련주, 증권주 이런 것을 가치주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기 위해 이런 고배당주로 분류하곤 하는데 이런 종목들마저도 투자 수익률이 작년과 올해 합쳐서 200% 이상 나는 종목들도 많고 3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참 혼돈의 장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국민은행인 KB금융도 보시는 것처럼 월봉상 보시면 2024년 1월 달에 48,000원이던 게 현재 1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2년 사이에 4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론 윤 정권 때 저PBR 정책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런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한 저PBR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정책에 힘입어서 올라간 경향도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훈훈 경제학교에서 강조드린 대로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자 자산가들이 부동산 정책을 조이는 것에 대한 수급의 이동이 이런 배당주, 고배당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 금융주마저도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어제 반도체가 강할 때 눌렸었던 원전주들도 보시는 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 5%를 비롯해서 급등을 하고 있고 항공우주도 어제는 또 눌렸었거든요.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9%, 하나시스템이 11% 이런 식으로 방산주들도 작년 랠리에 이어서 올해 초에 조금 눌리던 것을 다시 상쇄하고 급등을 하고 있고 조선기자재마저도 오늘자 보시는 것처럼 조선주, 조선기자재까지도 오르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반도체가 강세 섹터인 건 맞지만 반도체가 쉬어갈 때도 지수가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 나머지 섹터, 코스피의 시총을 이루고 있는 조선, 방산, 저PBR주 이런 것들이 지수를 받쳐주는 완연한 강세장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가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가 무슨 6천을 돌파할 건지 7천을 돌파할 건지 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거의 5년 동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매번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고점에 대한 버블론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적으로서 돌파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지수를 2배 가까이 끌어올린 건 뭐니 해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호실적 때문이기 때문에 지난 4분기 실적 발표가 호실적으로 끝났고 그렇다면 2026년 1월 실적 발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죠. 지수가 하방으로 가는지 상방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를 결정되는 계기로 보고 있고 그리고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까지는 지속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표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은 조이되 탈출구로서 주식에 대한 호의적인 정책들을 계속 펼쳐나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상승과 조정은 반복하겠지만 어느 정도 강세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고 반면 미국 증시가 그 정도쯤이면 조정이 끝나게 되겠죠. 현재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반대로 가을이 되면 미국에서도 중간 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거기에 따른 증시 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국내에 있는 자금은 일정 부분은 미국 증시로 다시 한번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1분기를 피크로 보고 있고 2분기 때는 아무래도 횡보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장세네요, 여러 가지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새해 세뱃돈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 방송일이 1월 20일 화요일이었는데요. 추천 종목 2개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뽑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추천 종목을 2종목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4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이 추천 종목 2종목이 상승 적중률이 80% 넘는 방송은 제 방송밖에 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 지난 방송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조선기자재 대장주인 하나엔진 이 2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를 1월 20일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매수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HD 현대의 차트를 보면 오늘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1월 20일 다음 거래일인 1월 21일 시가가 25만 원이었고요. 오늘 현재 가격이 29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18% 정도가 올랐고 약 한 달 사이에
물론 그 사이에 조정을 받았기도 해서 저도 추가적인 매수를 했지만 약 한 달 사이에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실 한 달에 19%면 생색을 내겠는데 요즘은 뭐 30% 40% 날아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어쨌든 수익이 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기자재의 하나엔진을 제가 추천드렸었는데요. 하나엔진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횡보세를 기록을 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1월 20일 시가 기준으로 53,700원이던 게 2월 4일 약 2주 뒤인 2월 4일에 59,900원. 그래서 약 13% 정도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도 강한 횡보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약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정고점 돌파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오늘처럼 반도체가 쉬어갈 때는 6만 원인 라운드 피겨를 추가적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도 가져가기 좋은 실적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월 20일 추천 종목이었었던 HD 현대는 약 19% 상승, 하나엔진은 약 13% 상승, 두 종목 모두 상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기독교입니다. 절대 무당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만큼 실적주를 쉽게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종목을 맞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 방송을 꼭 가보셔서 제가 그 종목을 수제재차 종목 선정법에 맞춰서만 반드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방송을 반드시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덧 2월 20일이죠. 설도 끝났고 이제 3월 봄을 맞이하는데요. 3월까지 보고 있는 따뜻한 실적주 종목 한번 추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따뜻한 실적주란 말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래서 훈훈한 경제학교라고 만들었잖아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막 몇 배씩 오르는 테마주도 하고 싶고 그렇게 급등하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격 매수하고 싶기 딱 좋기는 하지만 결국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그런 재료성 종목들이 아닌 실적주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 PBR주를 한 종목 선정을 하고 싶은데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아직도 PBR 0.5배 이하인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후보로 삼성생명, 뭐 상섬증권, 뭐 한국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그래도 금융주 중에 한 종목 정도는 현재 장세에서 특히나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반대로 정책 기대감이 있는 금융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국금융지주인데요. 한국금융지주가 좀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한국금융지주는 시총 16조의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한국금융지주를 수제재차 종목 분석에 맞춰서 분석을 해보면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은 꾸준히 매수세를 늘리고 있어서 한 달 사이에 약 63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로 재무제표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선정한 건데 최근에 금융주들도 많이 오르면서 PBR이 거의 1.0 가까이 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 PBR이 한국금융지주는 2024년에 0.4% 현재도 약 0.6% 정도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22년도보다 23년도가 상승, 23년도보다 4년도가 상승 그리고 올해를 보시면은 2024년도 영업이익이 약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분기 매출을 보시면 2025년 1분기, 2분기, 3분기 3개 분기를 합친 것이 약 1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 한 1조 1천억 원대에서 거의 2조에 육박하는 그 정도로 또 영업이익이 역시나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세 번째로 뉴스를 살펴보면 가장 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기대감 그리고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것들이 가장 큰 골자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키움증권에서 나온 한국금융지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연간이익은 2배로 배당은 더 크게 증가한다는 좋은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일봉상 봐도 양봉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주가가 오르는 만큼 이렇게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 이상적인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도지형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현재 촬영 시간 기준으로는 시가를 지키고 있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은 21만 원대를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있고 상단은 현재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상방이 열려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위로 10%까지도 추가 상승할 여력을 보고 있고 하방은 21만 원을 기준으로 하방으로 내려갈수록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조절하시면 충분히 대응하기 좋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정한 종목은 조선기자재 동성화이텍인데요.
사실 저는 최근에는 거의 대형주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조금은 가벼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금융주들도 급등을 하면서 아랫단에 있는 3천억대, 4천억대 증권주들도 상한가를 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종목 순환매까지도 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소형주면서도 실적이 괜찮은 조선기자재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동성화인텍을 선정한 이유는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의 조선기자재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신고가 돌파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약 장중에 22% 정도 급등하는 이런 매기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코스닥 종목인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5% 정도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신고가 흐름을 보였고요. 거기에 비해서 동성화인텍은 8조 9천억대 중형주이고 LNG 운반성 관련된 주인데요. 일단 투자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기간 매수세가 1개월 동안 약 52만 주 정도 들어와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특히나 전년 대비해서도 2025년이 약 30% 정도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료로는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최근에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조선기자재 종목들이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동성화인텍 역시도 그런 순환매 매기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작년 초 조선주 장세 때 급등을 한 이후에 그 주가가 빠지지 않고 현재 고가놀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 4월부터 현재인 2026년 2월까지 약 8개월 정도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봉상 봐도 이평선 수렴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권사 레포트라든지 강한 재료가 나와주게 된다면 이평선을 돌파하고 3만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해서 상방으로 충분히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방은 25,000원대를 하방 바닥으로 보고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조절하시면 되고 상방은 현재의 3만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 저항점인 32,000원대를 목표가로 삼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2026년 2월 20일 선정 종목으로는 금융주의 한국금융지주, 조선기자재, 동성화인텍 이 두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춥다면 춥고 따뜻했던 따뜻했던 2월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마무리로 한번 2월의 마지막 분위기 한번 평해 주시죠. 네, 제가 2월 달에 훈훈한 경제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물론 이런 급등 장세에서도 수익을 내고 매번 이렇게 행복한 장세가 계속되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하락장을 최근에 계속 떠올리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2020년도부터 2021년 9월 달까지 엄청난 코로나 급등장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반 동안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도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4천 가는 거 아니냐 5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희망을 사실은 남발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0조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한 AI 시대에 수혜를 잇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과도한 상승은 과도한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50년 이상의 역사 동안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심을 갖고 특히나 제가 훈훈한 경제학교에서 최근에 설명드리고 있는 배당주라든지 이런 좀 안정적인 주식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다방면으로 좀 시야를 넓게 보시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젊은 부자들 TV 여러분들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